여기 사인하시면 회사 망해요. 맨해튼 이노베이트 테크 본사 42층 CEO실에서 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하트 CEO의 손이 몽블랑 펜을 든 채 공중에서 멈췄어요. 300억 달러짜리 계약서 바로 위에서 말이죠.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보니 파란 청소복을 입은 작은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24세. 떨리는 손에는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가 억만장자 CEO에게 던진 한마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마이클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32살의 젊은 억만장자 CEO, 포브스 선정 4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3위에 오른 남자였거든요.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3시간째 계속된 협상으로 지쳐있던 터였어요.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변호사들과 끝없는 회의를 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청소부가 방해를 한다니. 수지는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거든요. CEO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뉴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마호가니 책상은 수진이 일주일 벌어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는 그녀 월급의 몇 배였어요. 벽면에는 올해의 CEO상, 혁신 기업상 같은 화려한 트로피들이 가득했죠. 그런 화려한 공간에서 파란 청소복을 입은 수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운동화는 낡아서 밑창이 떨어질 것 같았고 청소복도 빨아서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계약서 정말 위험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숫자, 이노베이트 테크 인수합병 계약서 300억 달러. 마이클에게는 꿈 같은 숫자였습니다. 5년 전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스타트업이 이제 3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이 계약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자금 압박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었죠. 그냥 편안하게 은퇴해서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시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전 세계 여행도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32살의 억만장자 CEO가 있었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버드 MBA 출신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투자하고 싶어하는 천재였죠. 다른 쪽에는 24살의 가난한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민자 가정 출신의 당장 내일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여자였어요. 대학도 못 졸업했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력, 교육 수준, 모든 게 달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확신이 번져나왔거든요.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CEO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왔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펜을 든 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여자가 미쳤나? 청소부가 감히 300억 달러짜리 계약에 대해 뭘 안다는 거지? 계약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몇 번씩 검토했어요. 회계사들도 컨설턴트들도 모두 확인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관심을 끌려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30초 줄게.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자. 수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죠. 하지만 단 30초밖에 없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모든 굴욕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이, 밤새 공부했던 경영학 이론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파란 청소복을 입은 24살 여자가 억만장자 CEO 앞에서 운명을 바꿀 한마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0억 달러가 걸린 이 순간의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4년 9월 하버드 경영대학원 강당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김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죠. 손에는 차세대 여성 리더상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과 미국을 잇는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여성이라서,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편견을 모두 깨뜨리고 싶어요. 그때의 수진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MBA 과정 전체 수석이었거든요. 교수들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고 동기들은 부러워했죠.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들에서 러브콜이 쏟아져 왔어요. 기숙사 방에는 각종 상장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업 우수상, 창업 경진 대회 1등, 케이스 스터디 대회 우승. 그녀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대단해. 10년 후엔 포브스에 나올 거야. 룸메이트 제시카가 말했죠.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졸업 후에는 골드만삭스에 입사해서 몇 년 경험을 쌓은 다음 자신만의 회사를 세울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상 연설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던 중이었어요.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여보세요, 아빠? 수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모든 걸 잃었다.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췄어요. 주변의 웃음소리도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만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식당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엄마가 쓰러졌어. 아버지는 뉴욕 퀸즈에서 서울집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학비를 대려고 무리해서 가게를 확장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거였죠. 손님들은 오지 않았고 임대료는 계속 나갔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아메리칸 드림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마저 쓰러진 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췌장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하지만 수술비가 15만 달러나 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트로피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죠. 학비는 어떻게 하지,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미래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었죠.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버드 학비는 1년에 7만 달러였어요. 기숙사비까지 합하면 10만 달러가 넘었죠. 거기에 어머니 수술비 15만 달러, 아버지가 진 빚 20만 달러까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아버지 명의로는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었어요. 신용도가 바닥이었거든요. 미안해, 수진.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친구들도 학생 신분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선택해야 했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2024년 10월 15일 수지는 휴학 신청서를 들고 학사과에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휴학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성적도 최고고 골드만삭스 취업도 확정됐는데. 네. 가족 사정이 생겨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꿈처럼 말이죠. 수진은 급히 뉴욕의 가족에게 돌아갔어요.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서 수액을 맞고 있었죠. 수진아,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미안해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가족이 먼저죠. 수진이 밝게 웃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아파트는 너무 좁았어요. 하버드 기숙사와는 천지 차이였죠. 벽지는 오래돼서 뜯어져 나갔고 보일러는 제대로 안 나왔어요. 냉장고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화려한 하버드 캠퍼스는 이제 꿈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수지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MBA를 중퇴한 24살 여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경력이 없으시네요. 하버드를 중퇴했다고요? 왜죠? 오버스펙 아닌가요? 금방 그만둘 것 같은데.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지는 온라인에서 하나의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노베이트 테크 야간 청소원 모집, 경험 무관, 즉시 채용, 시급 25달러. 한 달 풀타임으로 일하면 4,0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금액이었죠. 청소부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하버드에서 차세대 여성 리더상을 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력란에는 대학 재학 중 휴학이라고 썼어요. 하버드 얘기는 하지 않았죠. 괜히 오버스펙이라고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괜찮아. 이건 잠깐이야. 엄마 수술비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한 번 떨어진 인생은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김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하는 인생.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선택이 나중에 더 큰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2024년 11월 1일 수진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저녁 9시
이노베이트 테크 건물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42층짜리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이 있었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회사네. 수진이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6개월 전에는 이런 회사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청소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직원 탈의실이 있었어요. 파란 청소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각종 청소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거울 앞에서 청소복을 입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6개월 전 정장을 입고 트로피를 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괜찮아. 이건 잠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팀장인 마리아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멕시코계 여성이었어요. 새로운 수진이지? 나는 마리아야. 15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 마리아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15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쉬운 것부터 해. 화장실 청소는 내일부터. 수진의 첫 임무는 30층 일반 사무실 청소였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아직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죠. 저기 청소하러 왔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대답도 없이 발을 들어 올렸어요. 수진이 바닥을 닦으라는 뜻이었죠.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조용히 해.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다른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닥을 닦았어요. 하버드에서는 교수들이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는데 여기서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며칠 후 수진은 임원층인 40층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게 제니퍼 스미스였습니다. 제니퍼는 마이클 CEO의 비서였어요. 28살의 금발 백인 여성으로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과 명품 옷을 입고 다녔죠. 야, 청소부. 제니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수진이 돌아보니 제니퍼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 커피컵 깨뜨렸잖아. 하지만 수진은 그 컵을 만진 적도 없었어요. 이미 깨져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 걸로. 새 걸로? 이거 스타벅스 한정판이야. 어디서 구해와? 제니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직원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또 뭔 문제야? 요즘 청소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싸게 고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분함과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니퍼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음부턴 조심해. 당신들 대신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신들이라는 표현에서 수지는 뭔가를 느꼈어요. 단순히 청소부라서가 아니라 아시아계라서 더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지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청소 상태가 영 별로야. 맞아.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인건비 아끼려고 싸게 고용해서 그런 거지. CFO인 톰 윌슨의 목소리였어요. 아시아계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 성의가 없다고. 그래도 싸니까 쓰는 거지. 뭐? 수지는 걸레질하는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열심히 일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수지는 42층 CEO실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CEO가 없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실례합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들어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마이클 하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처음 본 억만장자 CEO였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조용히 해. 중요한 일 중이야. 마이클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수지는 최대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이클의 컴퓨터 모니터가 보였어요. 재무보고서가 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으로 보니 그 보고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거든요. 매출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고 비용 처리도 엉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분기 실적이 엉망이 될 게 분명했어요. 투자자들한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죠. 수지는 말하고 싶었어요. 사장님, 저기 계산이 틀렸어요.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가 CEO의 일에 대해 뭔가를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오히려 건방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를 했죠. 잠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더 힘든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빛, 차별적인 말들, 투명인간 취급. 이 모든 게 수진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수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쳤던 하버드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청소부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모아야 했거든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서 언젠가는 다시 하버드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굴욕과 무시가 나중에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그녀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3월 초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임원들의 회의가 많아졌고 직원들도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수지는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4개월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요즘 회사가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청소팀인 마리아가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임원들 표정이 어둡던데. 수진도 느낀 바를 말했죠. 하지만 청소부인 그들에게 회사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밤 수진이 39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에 회의가 없었는데 이상했죠. 수지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보니 CFO 톰 윌슨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블랙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블랙이라는 이름에 수진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계약서는 완벽해요. CEO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면 충분히 매력적이니까요. 톰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리차드 블랙이 원하는 대로 핵심 기술 특허는 모두 넘어갈 예정입니다. 마이클이 사인만 하면 끝이죠.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리차드 블랙.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하버드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공부했던 기업 사냥꾼이었거든요. 직원들도 모르고 이사회도 속고 있어요. 하하, 너무 쉽네요. 톰이 웃는 소리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 적대적 인수합병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걸 실제로 보게 된 거죠. 마이클은 정말 순진해요. 3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서 계약 조건은 제대로 안 보고 있거든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밤 CEO실을 청소하러 갔을 때 마침 마이클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이노베이트 테크 인수합병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수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페이지는 괜찮아 보였어요. 300억 달러의 회사를 매각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세부 조건을 보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수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계약서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조건들이 너무 끔찍했거든요. 16조 사망, 모든 기술 특허 및 지적 재산권의 완전한 양도. 23조 1항, 핵심 인력의 5년간 타사 취업 금지. 31조 5항, 브랜드명 사용권 박탈 및 상표권 이전. 이건 인수합병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빼앗는 거였어요. 마이클은 300억을 받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가치인 기술과 인력을 모두 잃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었어요. 5년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면 사실상 노예 계약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 하버드에서 배운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 이노베이트 테크의 실제 가치는 500억 달러가 넘었어요. 특히 AI 보안 기술 특허만 해도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300억에 팔면서 특허까지 넘긴다고? 말도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이건 사기야. 완전한 사기야. 수진이 분노했어요. 리차드 블랙은 300억을 주고 500억짜리 회사를 먹으려는 거였어요. 게다가 내부자인 톰을 매수해서 마이클을 속이고 있었죠. 수지는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계약서 뒷부분을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직원의 70%를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즉, 마이클만 300억을 받고 떠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야. 회사를 해체시키려는 거야. 수진은 손이 떨렸어요. 이 회사에 일하는 3,000명의 직원들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회사의 AI 보안 기술이 중국 계열 회사로 넘어간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였죠. 바로 그때 문소리가 났어요. 마이클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계약서를 원래 자리에 놓고 청소를 하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아직 청소 중이야? 마이클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마이클은 책상에 앉더니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꺼냈어요. 드디어 끝나는군.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300억. 상상도 못했던 돈이야. 수지는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지려는지 전혀 몰랐죠. 마이클의 손이 계약서 위로 움직였어요. 사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수지는 갈등했어요.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청소부인 자신이 이런 걸 안다고 하면 믿어줄까?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3,000명의 직원들이 그리고 마이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펜 끝이 서명란에 닿으려는 순간 여기 사인하시면 회사 망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CEO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진을 돌아봤죠. 뭐라고 했지? 드디어 수진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지? 마이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사장님, 그 계약서 함정이 너무 많아요.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클이 펜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해? 청소부 주제에.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하버드 MBA 출신입니다. 이런 계약서를 분석할 수 있어요. 마이클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버드 MBA? 거짓말하지 마. 하버드 출신이 왜 청소부를 해? 증명해 보세요. 마이클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정말 하버드 출신이라면 말이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갤러리에서 6개월 전 수상 사진을 찾아 보여줬죠. 차세대 여성 리더상을 받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사진 속의 수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16조 사망을 보세요. 모든 기술 특허 및 지적 재산권의 완전한 양도라고 되어 있어요. 수진이 계약서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도 회사 가치의 40%를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AI 보안 기술 특허만 해도 200억 달러 가치가 있거든요. 마이클이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니 뭔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23조도 보세요. 핵심 인력의 5년간 타사 취업 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직원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4개월 동안 무시당하며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31조는 더 심각해요. 브랜드명 사용권까지 빼앗겨요. 이노베이트 테크라는 이름도 못 쓰게 되는 거라고요.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청소부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잠깐. 마이클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제임스, 지금 당장 올라와. 긴급 상황이야. 10분 후 회사 전속 변호사 제임스가 헐레벌떡 올라왔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이 계약서 다시 한번 검토해줘. 특히 16조, 23조, 31조 부분을. 제임스가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10분, 20분이 흘러갔죠. 제임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떻게 놓쳤지? 사장님, 이 조건들은 뭐가 문제야? 완전히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CFO 톰 윌슨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마이클, 아직 사인 안 했어?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톰이 말을 멈췄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왜 청소부가 여기 있는 거야? 마이클이 톰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톰, 이 계약 조건들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다 검토했지. 그럼 왜 16조 사망에 대해서 말 안 했어? 특허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조건인데? 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통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수진이 용기를 냈어요. 어젯밤에 들었어요.
톰 씨가 리차드 블랙과 통화하는 거 말이에요. 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뭐? 뭔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 계약서는 완벽하다. CEO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들었어요. 마이클이 톰을 노려봤어요. 톰, 이게 정말이야? 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했어요.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근거로.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때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톰한테서 연락을 받았죠.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제니퍼가 수진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청소부가 사장님 업무에 끼어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니퍼, 넌 이 일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그냥 계약 일정 관리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니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수진이 말했어요. 제니퍼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마이클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죠. 정말로, 정말로 나를 속인 거야? 톰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마이클, 회사가 어차피 어려웠잖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3,000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비즈니스란 게 원래 그런 거고. 마이클이 분노했어요. 비즈니스? 이건 배신이야. 마이클이 수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 정말 하버드 출신이군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휴학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마이클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수진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러웠죠. 미안해요. 당신을 무시해서. 괜찮아요. 중요한 건 회사를 구하는 거죠. 톰과 제니퍼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마이클, 아직 늦지 않았어. 계약을 진행하자. 톰이 마지막으로 설득해봤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결심했어요. 안 돼. 이 계약은 취소야. 당장 리차드 블랙에게 연락해서 거절 의사를 전달해. 톰과 제니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들의 배신이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다음 날 오전 마이클은 수진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CEO실이 아니라 작은 회의실에서였죠. 어젯밤 일로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지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당연한 일이에요, 사장님. 이제부터 수진 씨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마이클이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임시 전략 고문으로 일해주실 수 있어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온 거였죠. 하지만 사장님, 저는 아직 학위도 없고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이미 당신의 능력을 봤거든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수진이 망설였어요. 청소부 월급의 10배를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너무 적게 말하자니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정하겠어요. 월 8,000달러는 어때요? 그리고 성과에 따라 보너스도.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청소부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해줬잖아요. 소식이 퍼지자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특히 제니퍼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말도 안 돼요, 사장님. 제니퍼가 CEO실로 찾아왔어요. 청소부를 전략 고문으로 임명한다고요? 수진 씨는 하버드 MBA 출신이에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컬럼비아 MBA 출신인데 몇 년째 비서만 하고 있잖아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제니퍼, 당신도 어젯밤 일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나요? 마이클의 말에 제니퍼가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수지는 새로운 사무실을 배정받았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컴퓨터와 각종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선 리차드 블랙에 대해 조사해야 해요. 수진이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배웠어요. 지난 5년간 12개 회사를 먹어치운 기업 사냥꾼이에요. 항상 같은 수법을 써요. 수진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내부자를 매수해요. 그 다음에 달콤한 조건으로 CEO를 유혹하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함정이 가득해요. 3년 전에 테크노마트라는 회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수진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CEO는 200억을 받고 은퇴했지만 6개월 후에 회사는 해체됐어요. 직원 2,000명이 모두 실직했죠. 마이클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도, 네, 똑같은 운명을 맞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약점을 찾을 차례예요. 수진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4개월 동안 당했던 굴욕을 이제는 되돌려줄 때가 온 거죠. 리차드 블랙의 문제점을 찾아보겠어요.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진의 승진 소식이 퍼지자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청소부가 전략 고문이 됐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정말 하버드 출신이래. 어쨌든 실력이 있으니까 CEO가 인정한 거 아니야? 복도를 지나가는 수진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니퍼와 가까운 직원들은 수진을 못마땅해 했어요. 운 좋게 승진한 거야. 실력이 뭐가 있다고. 청소팀의 마리아가 수진을 찾아왔어요. 수진아, 정말 축하해. 너가 해낸 거야. 마리아, 미안해요. 청소팀을 떠나게 돼서. 무슨 소리야? 네가 꿈을 이룬 거잖아.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너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어. 우리 같은 사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수진도 감동했어요. 마리아는 15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마리아, 제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게요. 약속해요. 수지는 밤늦게까지 리차드 블랙을 조사했어요.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법원 자료까지 뒤졌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사장님 찾았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마이클에게 전화했어요. 뭘 찾았어요? 리차드 블랙이 2년 전에 SEC증권 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내부자 거래 혐의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톰이에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럼 톰은 처음부터 나를 배신할 계획이었다는 거군요.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요? 리차드 블랙의 과거 범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톰과의 결탁도 증명할 거예요. 수진이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감탄했죠.
이 여자가 정말 천재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과연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리차드 블랙과 톰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누군가가 그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죠. 김수진은 사기꾼이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아침부터 이런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였죠. 수진이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정말 하버드 출신이 맞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청소부가 갑자기 전략 고문이 되다니.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복도를 지나가는 수진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경제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노베이트 테크 CEO, 가짜 하버드 출신 청소부에게 속아 300억 달러 계약 취소.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하버드 MBA 출신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CEO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사진까지 나왔어요. 어디서 구한 건지 청소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이로 인해 이노베이트 테크는 3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거래를 놓쳤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어머니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뉴스에 네가 나왔던데.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물어보더라. 정말 괜찮은 거야?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된 거였죠.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다시 청소일하는 게 어때? 가족들마저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큰 타격은 마이클의 반응이었어요. 임원진들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클,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 이사회 멤버들이 몰려왔어요. 300억 달러 거래를 청소부 때문에 놓쳤다는 게 말이 되냐? 투자자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마이클이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 말이 맞았어요. 그 계약서는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건 네 추측일 뿐이야.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을 진행해. 회사를 구하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회사 내부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직원들이 수진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는 거야. 300억 달러 놓쳤으니까 올해 보너스도 없어질 거야. 사기꾼을 믿은 CEO도 바보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수진을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는 더욱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제니퍼, 당신도 톰이랑 한패 아니에요? 수진이 반박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사기꾼이잖아. 결국 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마이클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진이 CEO실을 찾아갔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거리감이 있었어요. 당신을 믿고 싶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저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이클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다음 날 수진에게 해고 통보가 왔어요. 인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죠. 김수진 씨 회사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허위 이력서 제출 및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입니다. 수진이 분노했어요. 허위 이력서요? 저는 정말 하버드 출신이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졸업장이나 성적 증명서 같은 거 말이에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휴학생이라서 졸업장이 없었거든요. 휴학 증명서라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까지가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수지는 작은 사무실에서 짐을 챙겼어요. 며칠 전까지 희망에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전략 고문으로 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게다가 온라인에서는 수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기꾼 김수진을 고발하자. 가짜 하버드 출신이 대기업 CEO 속였다. 심지어 수진의 집 주소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진은 퀸즈의 작은 아파트에서 울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나섰나? 그냥 조용히 청소부로 살 걸 그랬나?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결심을 다졌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리차드 블랙이 사기꾼이고 톰이 배신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 수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였죠. CEO님이 날 믿지 않아도 직원들이 날 외면해도 난 이 회사를 구하겠어. 수진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해고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퀸즈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리차드 블랙.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수진은 지난 10년간의 신문 기사, 법원 자료, 기업 공시 자료를 모두 뒤졌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기업 분석 방법을 총동원했죠. 여기 있다. 수진이 작은 소리로 외쳤어요. 2019년 작은 기사였어요. 테크노마트 CEO 자살. 회사 매각 후 우울증 시달려. 수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CEO가 자살까지 했다니. 리차드 블랙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죠. 김수진 씨 맞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누구세요? 제임스 파커입니다. 테크노마트 전 부사장이었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회사 사람이었거든요. 뉴스에서 당신 얘기를 봤어요. 리차드 블랙과 싸우고 있다고.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서 제임스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CEO였던 마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죠.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차드 블랙이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내부자를 매수하고 달콤한 조건으로 유혹했죠. 마크도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약 후에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만에 회사가 완전히 해체됐어요. 핵심 기술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직원 2,000명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았죠.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크는 모든 걸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뉴스를 보니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이번엔 막아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드시 막을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리차드 블랙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제임스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건 리차드 블랙이 우리 회사 내부자에게 준 뇌물 증거예요. 계좌 이체 내역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죠. 같은 시간 마이클은 CEO실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수진을 해고한 후 계속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마이클이 혼잣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리차드 블랙이 보내온 새로운 계약서가 있었어요. 수진이 없어졌으니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죠. 이상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리차드 블랙의 태도가 너무 성급했어요. 마치 수진이 사라진 걸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마이클의 머릿속에 수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함정이 가득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제임스와 함께 이노베이트 테크 건물 앞에 섰어요. 보안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마이클을 만날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사장님께 연락해 볼게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이었죠. 포기하지 마요. 제임스가 격려했어요. 마크도 처음엔 제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그때 마이클이 건물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죠. 사장님, 수진이 달려가서 불렀어요. 마이클이 수진을 보고 당황했어요. 수진 씨, 여기 왜? 사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마이클이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테크노마트 부사장이었던 제임스 파커예요. 수진이 소개했어요. 테크노마트? 마이클이 놀랐어요. 그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임스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가 리차드 블랙 때문에 망했어요. 정확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같았죠.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제임스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리차드 블랙이 우리 CFO에게 준 뇌물 증거입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이메일 기록들. 모든 게 명확했어요. 마이클이 충격받았어요. 이런, 정말로. 당신 회사 CFO인 톰도 똑같이 돈을 받았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패턴이 똑같거든요. 리차드 블랙은 항상 같은 방법을 써요. 마이클이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수진이 옳았던 걸까?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이클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제가 크게 잘못 판단한 거죠. 마이클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괜찮아요, 사장님.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 회사로 가서 톰의 계좌를 확인해 보죠. 제가 CEO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드디어 수진과 마이클이 다시 팀이 된 거였어요. 오후 2시 마이클과 수진이 함께 이노베이트 테크에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깜짝 놀랐죠. 수진이 왜 다시 여기에? 해고됐는데. 제니퍼가 급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저 사람을 데려오신 거죠?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마이클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톰도 나타났어요. 마이클, 뭔 일이야? 해고한 사람을 왜? 톰, 당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CEO실에서 마이클이 컴퓨터로 톰의 계좌를 확인했어요. CEO 권한으로 접근 가능했거든요. 이상하네. 3주 전에 $50만 들어왔어요.
수진이 제임스가 준 자료와 비교했어요. 계좌번호가 똑같아요. 리차드 블랙이 쓰는 페이퍼 컴퍼니 계좌예요. 톰이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다른 투자 수익이야. 투자 수익이 이런 해외 계좌에서 와요? 마이클이 따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메일이었어요. 톰이 지우지 못한 메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계약 성사되면 추가로 100만 달러 지급하겠습니다. 제니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일이.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니퍼도 알고 있었죠? 수진이 물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톰이 자포자기하며 말했어요. 제니퍼도 돈 받았어. 20만 달러나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마. 제니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톰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마이클이 분노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했군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SEC와 FBI에도 연락하겠어요. 마이클이 전화를 들었어요. 30분 후 경찰과 연방요원들이 도착했어요. 톰과 제니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죠. 톰 윌슨, 제니퍼 스미스, 뇌물수수와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시에 다른 팀은 리차드 블랙을 체포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 회사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클이 진실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간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김수진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회사를 구해준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톰 CFO와 제니퍼가 리차드 블랙과 결탁해서 우리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어요. 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김수진 씨를 정식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합니다. 마이클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수진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수진이가 해냈어.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제 수술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 다시 하버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수진의 용기와 끈기가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3개월 후 수진은 이노베이트 테크 37층의 넓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략기획실장 김수진이라는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6개월 전 청소복을 입고 이 건물을 올려다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수진 실장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도 실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자리였으니까요. TV에서는 수진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현대판 신데렐라로 불리는 김수진 씨는 청소부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버드 MBA 출신이지만 가족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청소부로 일했던 그녀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김수진 실장의 경영 전략 덕분에 이노베이트 테크는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경험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아빠, 새로운 레스토랑 계획은 어떻게 돼요? 네가 도와준 자금으로 좋은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수지는 청소팀이 있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마리아가 반갑게 맞아줬죠. 우리 수진이 어떻게 지내? 마리아, 약속했던 거 기억하죠?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마리아도 원한다면 경영학을 배울 수 있어요.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리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수진아. 네가 희망을 줬어. 임원 회의실에서 수진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수진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죠. 훌륭한 분석이에요, 수진 실장. 한 임원이 말했어요. 리스크 관리 방안도 완벽하네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실장,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는 모두가 수진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수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마이클이 CEO실로 수진을 불렀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포브스에서 올해의 여성 경영인 후보로 당신을 추천했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마이클이 미소를 지었어요. 회사 지분 5%를 당신에게 주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지분을요? 당신이 회사를 구해줬잖아요. 당연한 보상이에요. 수진이 감동했어요. 지분 5%면 수십억 원의 가치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화상통화로 하버드 교수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진, 정말 오랜만이네요. 뉴스에서 당신 소식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복학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물론이죠. 당신 같은 학생을 기다렸어요. 실무 경험까지 쌓았으니 더할 나위 없겠네요.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케이스 스터디로 당신 이야기를 수업에서 다루려고 해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요. 수진이 쑥스러워했어요. 너무 과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경영자예요. 1년 후 이노베이트 테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의 전략으로 매출이 2배로 늘었고 직원 수도 5천 명으로 증가했죠. 수진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주주총회에서 말했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도 무대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진이 마이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CEO님이 저를 다시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저녁, 수진은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나는 청소부였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꿈을 찾게 됐다.
이제 나는 단순히 성공한 경영인이 되고 싶지 않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수진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인터뷰 준비됐어요. 기자가 다가왔어요. 오늘은 경제 잡지와 인터뷰하는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데렐라는 운이 좋아서 왕자를 만났죠. 하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수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바닥에 있다고 느껴도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부였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진정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의 새 레스토랑에서였죠.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 몰랐어.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야경을 42층 CEO실에서 청소하며 바라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구나. 김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약속대로 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마리아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이노베이트 테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수진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